네,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지난 21년에 본위원은 소아혈우병 환자에 대해서 햄리브라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했고요. 그리고 심평원의 전향적인 검토 끝에 급여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아희귀질환 환자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은 국내 환자 수가 120명밖에 안 됩니다. 극희귀 질환인 거죠. 영유아기에 발현되고요. 그리고 고열, 피부 발진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요. 또 증상이 장기화되면 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발열, 발진 같이 너무 이게 증상이 흔하다 보니까 조기 진단이 어렵기도 합니다. 진단 이후에는 염증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매일 주사를 자가 투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 치료를 시작한 아이는 지금까지 아마 3,000번 넘는 주사를 맞았을 겁니다. 매일 주사해야 하는 하나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또 더 이상 주사할 자국이 없어서 자녀 몸에 또다시 주사할 곳 찾아야 되는 부모님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은 총 6개 세부 질환 통칭하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그중에 1개 질환 제외하고는 급여되는 약제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환아들과 부모들은 연간 적게 드는 가정이 8천만 원 들고요. 그리고 많게는 1억 원 이상 들죠, 치료비가. 환아들의 투약 주기를 2달에 한 번으로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치료제 관련해서 급여화 관련 이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영재 참고인 나와주십시오. 자녀분이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앓고 있다고 들었고요. 참고인께서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국민동원 청원을 작성하시는 등 여러 방면을 애쓰셨지만 급여 문턱 지금 못 넘고 있습니다. 함께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환아 가족으로 살아오시는데 어려우셨던 점, 또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도율 아빠 이영배라고 합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22년 2월 28일 날 태어났습니다. 너무 소중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생아 실로 옮긴 뒤에 만난 아이의 모습은 얼굴 포함해서 온몸에 붉은 반점으로 얼룩진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 피부 발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퇴원 후에 고열까지 동반하여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으나 그 증상이 나아지질 않아서 대학병원에서 서울대병원을 권유를 했고 이에 올해 7월 31일 병명 확정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크라이오필린 연간 주기 발열 증후군. 유전자 돌연변이로 체내 염증을 과도하게 분비를 하여 청력, 시력, 관절까지 손상을 일으키게 하고 나중에는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병입니다. 병원 진단 판정까지 맡았는데 현재까지 지금도 저는 아직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화할 수 있는 치료제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에게 지금 투여하고 있는 키너렛주라는 의약품입니다. 정식 허가 없이 희귀질환센터로 공급되는 키너렛주라는 주사로 급여 채택이 되어 지금 현재 우리 아이에게 매일 일정 시간에 주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주사제를 사용하면서 아이가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반감기가 하루이다 보니 매일매일 일정 시간에 주사를 투여하게 합니다. 아직 2돌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 매일매일 연약한 피부에 주사를 놔하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주사를 놓을 시간만 되면 초조하고 아이 또한 괴로워합니다. 아빠는 2팔로 아이 2다리를 잡습니다. 엄마는 몸으로 짓눌러 아이에게 주사를 투여합니다. 고통을 줄여주지 못하고 매일매일 고통을 주는 저로서는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반대로 다른 하나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약처에 승인은 되었으나 비급여 항목으로 진행 중인 일라리스주라는 의약품입니다. 8주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전문가에게 맞히는 주사약이고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얼마나 당연한 듯이 단순하고 당연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매일 주사와 아이와 주사 때문에 사투를 벌이는 저로서는 이 현실이 통탄스럽기만 합니다. 매일 맞는 주사를 8주에 한 번으로 바꾼다면 우리 아이가 80세까지 주사를 맞힌다고 가정했을 때 무려 29,200번의 주사를 맞춰야 하는데 이게 480번의 주사로 줄여질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남들처럼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처럼 전문가에게 안전하게 관리된 상황에서 주사를 마치고 싶다는 것은 아마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의약품이 급여 채택이 된다면 아이의 삶의 개선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국이고 소아 그리고 희귀 질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정작 30개국 나라에서 보험 적용이 되는 약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출생률이 낮아서 출생률을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말고 현재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는 거 아닌지요.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출생은 따라서 높아질 거고 그게 우리 부모 세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예전에 강선우 의원님께서 어디 인터뷰에서 말을 인용하면 우리 아이를 사회적 약자라고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가 어떤 삶을 보장받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나라의 격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부디 어린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움 요청드리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약제를 좀 높이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키너렛주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지금 새로 나온 게 이라리스 주사가 8주에 한 번 주사를 맞는데 한 번 맞으면 97% 정도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 9월에 급여 기준에 대한 심의를 했고 빠른 시일 내에 급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